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아주 근사한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정방해, 또 방탄, 올인한 이런 국회의원들 모든 것이 완전 실패했다. 이거는 사필 규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이미 다 정해 있었던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방해, 방탄, 올인 실패, 이거는 사필 규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경우를 정의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들 악마와 같은 영혼들을 전부 단칼에 베었다. 당하던 참다 못해서 마지막 판에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희열과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금고 이상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국회의원 배지만 떼면 될 것이다. 천만에. 이거는 배지 가지고 안 됩니다. 징역형이 나와야 됩니다. 금고형이 나와야 되고, 이재명은 배지의 땜과 동시에 확정 판결 받으면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저런 자는 다시 소생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그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이재명은 이제 곧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는 이 하나의 확고한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요, 삼김이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삼충이 누굽니까? 삼총. 새 총리 정세균, 김부겸, 또 이낙연, 플러스 삼김, 두루킹 범죄를 범했던 김경수가 사면복권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김 또 한 사람 있죠. 김부겸, 김동연 경기지사 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삼총삼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거는 바로 역사의 진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하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심판한 이 기운을 몰아서 자기들이 정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당을 압박을 하고 이재명 당을 완전히 날려버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전에 제 영상에서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재명 완전 끝났다. 이번 재판. 이재명 완전 끝났다. 그 이유로서 재판 1. 두 번째. 집회 시위가 첫째 11월 2일 날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민주당이 집회에 다 모이라 하고 한 달 동안 떠들어댄 결과가 경찰 추산 17,000명밖에 안 모였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목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모여달라. 심지어는 비행기값 준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았죠. 더 민주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상한 꾼들이 모인 그런 단체들이 많죠. 좌파, 극좌파들. 이런 데서 이렇게 했지만 지난 11월 9일 얼마나 모였습니까? 경찰 추산 12,000명입니다. 세상에 집회가 하면서 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정치 집회는
이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이 심판했고 자기 지지자들도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 안 되겠다 해서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목을 놓으라고 이제 좌파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뿐만 이재명 지지자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모두 다 모여라 해가지고 노총이고 뭐고 다 모여라 모두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아져 봐야 아니 광화문에서 자유우파 세력들 정광훈 목사의 그 힘찬 목소리 하며 고영주 변호사의 그 애국심 하며 그 소리가 전부 광화문에서 울리고 있다는 이 애국 세력들이 다 장치되고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부가 말이죠.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가 그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이재명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후라이를 쳤습니다. 이건 거짓말한 거죠. 바로 이것이 거짓말했다가 어저께 걸려 들어간 겁니다. 현명한 재판장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는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여 명이 증언했다고 그러죠. 양쪽에.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다. 이러면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어저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도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만 김 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봐줬습니다. 이거.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하겠다 이랬지만 항소해봐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이 진실은 절대로 이재명이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요, 이 사설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했다. 겁박해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고 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져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더 늘리려고 했지만 늘려지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서지 않았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김명수가 있었다면 이들의 야욕이 이길 뻔했습니다. 법이 악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러한 악령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을 뻔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래서 교체가 되고 대통령이 자유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 외친 거 아십니까? 그 자유 바로 그 자유의 바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힘을 국민들에게 취임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들 악선전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악마화를 시켰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외교 안보계에서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그 일본, 적대적 일본을 만들어 놓은 이 극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적대화시켜 놓은 그 일본 수상을 그저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미일 핵 확장 억제 그룹 NCG 그룹을 만들었다.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우리는 지극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 순방할 때마다 기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세일즈 했습니다. 자칭 세일즈맨 1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 먹거리를 다 마련해서 지난 2년 동안 탈탈 털어 없애버린 문재인이 다 털어버리고 국가 부채를 우리가 건국한 지 70몇 년 되는데 이 건국한 75년 동안을 부채가 600조밖에 없었는데 이 문재인이 집권한 5년 동안에 부채가 갑자기 1110몇 조로 불었습니다. 자,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이 부채를 불어놓고 그 다음 다 털어서 퍼주게 해가지고 선거할 때마다 퍼주게 합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 못 만나게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에게 데모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집회가 또 반대 집회가 나오고 항의가 나올 것, 그럴 때 딱 코로나를 갖다가 빙자해서 쫙 제일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가 들어올 때, 우한 코로나,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항만과 이 비행기를 갖다가 전부 봉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6번이나 요청했지만 봉쇄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전염병이 나오면 저희들이 배웠어요. 실제로 저도 배우고요. 예방의학을 딱 배울 때 전염병이 딱 나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봉쇄라는 게 있습니다. 봉쇄. 감염원에서 봉쇄. 그러면 우리의 감염원은 중국 우한입니다. 우한 코로나. 그리고 우한 코로나뿐이, 그리고 항만과 이 항공을 완전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6번이나 의사협회에서 요청했어도 다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기획적인 게 아닌가? 문재인의 기획.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처벌받아야 될 게 이것을 저는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그냥 결국 이 문재인은 코로나를 악용해가지고 거리두기를 만들어서 자기 정권을 다지는 데 했었고, 그런데 경제는 어려워지고 다 털어먹었으니까, 퍼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퍼주고 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퍼주고 무슨 선거 때마다 퍼줘가지고 결국 그때도 162석인가 169석인가를 당했죠. 이렇게 해서 이 좌파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 전체주의 정권을 향하다가 바로 거기서 덜미가 딱 윤석열에 의해서 잡힌 겁니다. 이재명이기를 참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하게 된 겁니다. 취임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중요한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대상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확실히 예언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학을 전공은 안 했지만 대통령 주변을 여러 번 보면서 주의 깊게 봐나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역사에 남을 것인가?
전두환도 역사가 바뀌면은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푸른 한강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올림픽 88 올림픽을 창안해서 만들어낸 그분, 그리고 88년도 87년도에 퇴임을 했는데 노태우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했지만 노태우가 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100%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고, 물가도 한 자리 수를 딱 잡았고, 그가 있을 때 살기 좋았다는 말을 여러분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는 살인마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절대로 광주에서 학살에 관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안사령관이자 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김재규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저는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용을. 그런데 다수의 무리들이 역사를 변조하거나 왜곡하거나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 무리 극좌파들 정권하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당해내겠느냐.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나 그 역사는 바뀝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 제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됩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위기의 그 극좌파들의 행진 속에서 유일하게 이 좌파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재명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돼서 자유를 심었다는 것, 이거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빈털터리를 만들어 놓은 극좌파들의 문재인의 그 결과물을 안고 이 빈손으로 출발해서 지금 대한민국 먹거리를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만큼 지금 가서 외국에 가서 몇십 조 세일즈를 직접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출로서 먹고 살게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스타가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좌파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아니 내부적으로 한동훈까지 뛰면서 이재명이하고 목표가 같은 소리, 국정쇄신하라, 대통령한테 뭐 해라, 김건희 어때 해라 하고 서너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말이죠. 이런 참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한동훈은 그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좌초될 겁니다. 그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한 행적 때문에 안 됩니다.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는 우선 인간적으로 20여 년간 모셨던, 또 자기를 오늘날 성장시키고 장관 시켜주고 비상대책위원장 시켜주고 이거 하는 것을 바로 그대로 등에 비수를 꼽은 야비한 인간성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플러스 이재명, 적이라는 적과 같은 극좌파들의 소위 대부인 이재명이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함께 같이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적장을 만나서 샬라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둘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독대하자고 반협박성 독대를 요청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 독대를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대통령이 너무 이 극좌파들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마치고 있으니까, 보조를 공동으로 마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언론들도 좌파 언론들, 또 보수파 언론들까지도 한동훈을 갖다가 비호하고 이런 일변도로 나가는 기현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참 위기에 어떤 봉착을 했다 느꼈습니다. 이걸 사법부가 살린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독대하는 3시간 전에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휘하를 시켜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만나겠습니다 하고 아나운서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만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그리고 3시간 뒤에 자기는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 만나러 온 것이 점령군 같은 짓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소리도 했다죠. 우파 유튜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안 망가뜨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당신을 대한민국의 중추 언론들이 당신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사회정의가 남아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 언론들이 당신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주는 것, 국민에게 최소한의 알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걸 갖다가 대통령 앞에 가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우파 유튜버들을 어떻게 죽이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죽여달라 요청한 거죠. 그걸 보면서요, 콩할 만한 저런 마음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 거냐. 그도 위선의 껍질을 이제 곧 벗겨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재명과 함께 놀았지만은 함께 노는 건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네. 이 사설자는,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서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금지법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국민들 앞에 변명할 기회를 전부 만들어줬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애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이라는 되먹지 못한,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먹사님, 먹고 사는 니즘이다. 이게 콩글리십니까 뭡니까?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아니, 먹고 사는 먹사주의라고 하면 되지, 무슨 먹사니즘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속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방탄을 위해서 악마적인 입법을 하지 않아요. 판검사들에게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탄핵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김동연이라는 재판장이 합니다. 그분은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재명을 많이 봐줬습니다. 아주 잘 봐줬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규태라는 판사, 이자는 앞으로 그 이름 역사에 남을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다 하면서 1년 7개월을 딱 움켜잡고 있고, 이 사건을 갖다가 딱 움켜잡고 이재명에 유익하게 하고 난 다음에 탁 사표를 내고 나는 자유다 하고 서초동 어디에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다는데, 국민 여러분, 그 자의 강규태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행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행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사설자가 한 겁니다. 바로 제가 이 점 때문에 이 사설자를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2심, 3심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 빨리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서 이자를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사법부가 심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계를 벗어난 방탄굴레에서 벗어나라. 국회를 책임진 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돼야 한다. 70년 역사에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지 지금 이 잘못된 궤도로 돌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고 국민의 뜻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애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겁박하면 국민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데 보탬이 될 것이니까 재판 잘 받고 집에 가서 잘 쉴 생각을 해라. 집에서 쉴지 감방에서 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도래하는가. 스탈린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모택동이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히틀러는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망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그 공산주의의 그 유령들이 나타나서 지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고 북한을 지배합니다. 이 북한의 악성 6.25 남침을 했던 저자들이, 후손들이 3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극좌파들, 친북, 친중주의자들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발동해야 될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 모두 함께 느낍시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어저께 맞았고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어저께 훌륭한 판결을 이끌어낸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국가는 경호를 책임져야 되고, 또 국민들은 또한 경호를, 그를 보호를 해야 된다. 한성진 부장판사를 국민들이 보호를 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최초로 눈이 뜨자마자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나와서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를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판결을 위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위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이끌어낸 그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그를 신변보호해야 됩니다. 절대 경호를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